여러분, 요즘 교통비 상태가 솔직히 어질어질하죠? 출근 한 번 했다 하면 10,000원은 흘쩍. 주 5일이면 그냥 월급이 교통비 세금처럼 빠져나가요. 근데 정부가 지금 뭐를 내놨냐? 이름부터가 좀 세요.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 그리고 그 핵심이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입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이 딱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이제 한 달에 얼마 내면 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까지 무한으로 타는 거네. 근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한 정액권 느낌은 맞는데 구조는 다릅니다. 이건 진짜로 정액으로 무한 탑승이 아니라 상한선, 즉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분을 다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교통비 뚜껑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 K패스는요,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번 이상 타면 쓴 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카드였습니다.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랑 GTX, 신분당선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환급률은 대략 20에서 53.3%.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교통비가 진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퍼센트 환급만으론 체감이 약했어요.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 GTX나 신분당선 안 타면 출퇴근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통비 제일 많이 쓰는데 정작 혜택은 제일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모두의 카드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한 달 동안 교통비를 쓰다가 정부가 정해둔 환급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부 돌려준다. 다시 말해 교통비가 막 13만원, 15만원, 20만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위로는 교통비가 공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어질어질한 포인트. 이 기준 금액이 사람마다 지역마다 달라요. 정부가 지역을 4개로 나눴습니다.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왜 나눴냐? 대중교통 인프라가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방은 더 빨리 혜택을 체감하게 기준 금액을 다르게 깔아준 거예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환승요금을 포함해서 3,000원 미만인 수단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플러스형의 경우 요금 제한 없이 모든 수단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시내버스, 지하철만 주로 타면 일반형, GTX나 신분당선 섞이면 플러스형, 그리고 이게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GTX랑 신분당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환급 대상에 들어왔어요. 자, 숫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 일반형 62,000원, 플러스형 10만원, 청년, 두자녀, 어르신, 일반형 55,000원, 플러스형 9만원, 세 자녀 이상 저소득층, 일반형 45,000원, 플러스형 8만원. 지방으로 갈수록 이 기준 금액은 더 내려갑니다. 특별지원 지역은 더 낮고요. 이 말은 뭐다? 같이 12만원을 써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환급 시작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사례에 들어갈게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세 여성, 세 자녀가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만 타고 6만원의 교통비가 월에 소요됩니다. 기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6만원 곱하기 50%를 하면 총 3만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의 경우 6만원 빼기 45,000원에서 총 15,000원의 환급이 가능하고요. 결론적으로 이건 기본형이 이기는 구조인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산에 살고 있는 45세 남성. 월 교통비가 버스, 지하철만 타고 11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K패스 같은 경우 11만원 곱하기 20%에서 22,000원의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의 경우 11만원 빼기 55,000원에서 총 55,000원의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그냥 모두의 카드 압승입니다. 또 여기 경기 화성에 사는 22세 청년이 있습니다. 매일 GTX로 통학을 하는데요. 월 교통비는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에서 15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GTX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체감 환급은 제한적입니다.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15만원 빼기 9만원에서 총 6만원의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GTX가 섞이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세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기본형이야? 모두의 카드야? 근데 이번 개편이 똑똑한 게 뭐냐면요.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카드 새로 만들 필요 없고 기존 K패스 카드 그대로 쓰면서 그달 이용 내역을 다 합쳐서 환급이 제일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건 인정. 사람이 덜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번 개편에 또 하나 어르신, 즉 65세 이상 유형이 신설된 건데요. 기존 20%에서 10% 늘린 30%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할인이라기보다는 이동권 보장에 가깝습니다. 2026년부터는 K패스 참여 기초 지자체가 8곳이 추가됩니다. 총 218개 지자체 주민이 혜택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합니다. 지역 기준 왜 이렇게 나눴냐? 이건 차별이 아니라 전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은요, 버스 많고 지하철 촘촘하고 대체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요, 버스 하루 몇 번, 놓치면 1시간, 차 없으면 이동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대중교통을 쓴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걸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인구 감소 정도,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 사람 줄고 교통 불편한 지역일수록 조금만 써도 빨리 환급 구간에 들어가게 기준 금액을 낮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도권은 선택지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당. 지방은 불리하니까 국가가 더 빨리 개입. 그래서 우대 지원 지역, 특별 지원 지역으로 갈수록 기준 금액이 더 내려갑니다. 이건 단순 할인이라기보다는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 판단에서예요. 자,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모두의 카드는 교통비를 똑같이 깎아주는 정책이 아니라 제일 불리한 사람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무제한은 아니지만 생활 반격이 넓을수록 체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버스, 지하철만 타세요? 아니면 GTX, 신분당선도 함께 타세요? 댓글로 남겨주면 이 구조에서 어디가 이득인지 딱 짚어줄게요. 영상은 여기까지. 사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